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청운대 전망대에서 북쪽 방향 북한산 국립공원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현재 기온은 한 1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청운대 해발 293m 고지인데요. 평지보다는 약간 기온이 낮습니다. 또 바람까지 약간 불고 있어서 현재 기온은 한 13도 내외 예상이 됩니다. 좀 쌀쌀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4시간 강의를 하고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청와대 관람을 한 다음에 이곳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북악산 제가 주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운대 전망대에서 북쪽 방향 북한산 국립공원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은 인왕산 방향입니다. 자, 인왕산 방향, 인왕산이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한 전방 200m 지점에 북악산의 정상 해발 342m 고지가 있는 곳이고 그 너머로 인왕산이 있습니다. 북악산 정상 때문에 인왕산이 가려 있는데요. 이곳 제가 서 있는 곳은 청운대 전망대, 청운대는 해발 293m고 전방 200m 지점이 북악산의 정상 해발 342m니까 북악산 정상보다 해발 고도가 한 49m 낮은 지점인 청운대 전망대에서 서쪽 방향 인왕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지금 서울 남산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한 3km 지점에 세종대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전방 한 3m 지점, 3km 지점에 조선 왕조 시대의 임금님께서 사셨던 경복궁의 기와 지붕들이 보이고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도 보이고 광화문 앞에 세종대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세종대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서울시청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남산도 보입니다. 남산은 해발 262m니까 이곳 북악산보다는 해발 고도가 8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한강 너머로 지금 남쪽 방향 한강도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한강 너머로 서울대학교의 남쪽에 있는 관악산도 있습니다. 해발 629m 고지인데요. 관악산은 한강 너머로 남쪽에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지점에 관악산이 보입니다. 관악산 외형이 횃불 형상입니다. 관악산의 외형이 횃불 형상이다 보니까 조선왕조가 1392년에 이곳 서울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무학대사가 경복궁을 지을 자리 북쪽에 있는 산인 북악산, 이곳 북악산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을 무학대사가 바라다 봤는데요. 남쪽으로 20km 정도 지점에 있는 관악산의 외형이 횃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희미하긴 한데요. 약간 스모그 현상 때문에 약간 희미하게 관악산이 보입니다만은 이곳 북악산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0km 지점에 관악산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해발 629m 고지 서울대학교의 남쪽에 있는 산이고 관악산의 남쪽에 과천 정부종합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600여 년 전에 이곳 경복궁을 지을 터전인 그 자리에 북쪽에 있는 북악산에 올라와서 남쪽을 이처럼 바라봤더니 관악산의 외형이 횃불 모양으로 보여서 관악산의 불의 기운이 임금님이 사시는 경복궁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상의 동물 해태,
상상의 동물 혜태 타이거즈 야구단 아시죠? 상상의 동물 혜태상을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좌우에 세우자고 제안을 해서 그때 상상의 동물 혜태 석상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좌우에 석상이 세워졌고,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매시 정각에 수문장 교대식이 있는데요. 그 광화문의 좌우에 혜태 석상, 상상의 동물 혜태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학대사의 제안에 따라서 관악산의 불의 기운이 경복궁을 덮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혜태 석상을 세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청운대 해발 293m 고지에서 남쪽 방향, 자, 관악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남산도 이제 보입니다. 남산은 전방 한 6, 7km 정도, 한 7km, 한 8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한 7, 8km 지점에 남산이 보입니다. 해발 262m 고지입니다. 이곳은 청운대 전망대 해발 293m 고지에서 세종대로 광화문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후에 92주년 동아마라톤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이틀 후에 92주년 동아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세종대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발을 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 골이 나는 그 동아마라톤 코스입니다. 제가 그 대회에서 생애 90번째 42.19km를 완주를 하게 됩니다.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 이후 오늘 2023년 3월 17일까지 21년 보름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풀코스는 2022년 12월 5일에 생애 89번째 풀코스를 뛰었고, 그로부터 석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틀 후인 3월 19일에 마라톤 입문 21년 만에 생애 90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되는데요. 그 92주년 동아마라톤 대회 1931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3년까지 92년 동아마라톤 대회가 이틀 후에 개최되는데요. 그 대회의 스타트 라인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세종대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가슴 벅찬 환희와 희열, 성취감을 예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양 도성을 비춰드리겠습니다. 한양 도성. 자, 지금 한양 도성을 비추고 있는데요. 좀 팔이 아프긴 한데, 자, 한양 도성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양 도성은 아까 청와대 관람시에 잠깐 촬영을 하다 멈췄었는데요. 한양 도성이라는 것은 조선왕조 시대에 수도 한양을 방하는 성벽이 한양 도성이었는데요. 총 둘레 길이가 18.6km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낙산, 낙타 모양을 닮았다 해서 낙산이라고 합니다. 동대문 근처에 있는 낙산, 거기에 낙산 공원도 있습니다. 거기는 해발 고도가 100m도 안 됩니다. 거기 동쪽에 있는 낙산과 서쪽에 있는 인왕산, 남쪽에 있는 남산, 북쪽에 있는 북악산을 동서남북의 축으로 해서 한양 도성을 구축을 했는데요. 길이가 18.6km고 그 중에 10km 정도는 한양 도성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8km 정도는 일제강점기 때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 근처에 전차 철로를 만든다라는 이유 등으로 성곽을 허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들은 지금 성곽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양 도성 순성길 18.6km 구간 중에 주로 산악 지역에 있는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남쪽에 남산, 북쪽에 북악산,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서 있는 북악산이나 그 다음에 인왕산 구간, 산악 지역에 있는 구간의 성곽들은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성곽의 성벽의 높이가 대략 한 6m 정도는 돼 보입니다. 6m 정도의 성곽, 이곳이 북악산 구간입니다.
북악산이나 인왕산 쪽, 또 이 북악산, 인왕산은 비교적 잘 성곽이 보존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남대문이나 동대문 근처의 평지 지역은 전차 건설 등을 이유로 해서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보존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양도성 순성길 18.6km 보통 투어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제가 1년쯤 전에는 단독으로 혼자서 18.6km를 10시간 정도 투어를 했었고, 작년 그게 한 1년쯤 전입니다. 작년 5월 하순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 하순에 한양도성 순성길 18.6km 구간을 혼자서 단독으로 한 10시간 20분 정도 투어를 했었고요. 그로부터 한 5개월이 지난 작년 10월, 즉 2022년 10월 10일 날은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둘이서 동반해서 한 바퀴 돌았었습니다. 작년 5월 하순에 혼자서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10시간 정도 종주를 했을 때는 지하철 3호선 동대 입구역에 하차해서 그 국립극장 신라호텔 그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코스를 남산 쪽을 먼저 돌았고, 그 다음에 남대문, 그 다음에 저기 독립문까지 갔습니다. 독립문은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약간 밖으로 빠져 있는 구간인데요. 독립문 쪽으로 빠져나가서 거기 서대문 형무소였던 자리, 서대문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도 구경하고 다시 인왕산 쪽으로 들어가서 인왕산 돌고, 그 다음에 이거 북악산 돌고, 그 다음에 저기 낙산 쪽으로, 한성대에 있는 낙산 쪽으로 돌아가지고 동대문 거쳐서 출발점인 신라호텔 쪽으로 하산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 시계 방향으로 그때는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22년 10월 10일 날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둘이서 투어를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투어했습니다. 동대 입구역에서 만나가지고 동대문 먼저 거쳐서 낙산공원, 이곳 북악산, 그 다음에 인왕산, 그 다음에 남산, 그 다음에 출발점인 신라호텔 쪽으로 하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둘이서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10일이니까 벌써 세월이 한 5개월 남짓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양도성 순성길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비교적 수월하게 투어할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투어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양도성은 제 기억에는 사적 1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양도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장기간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걸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도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고 해서 조선왕조 시대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 이게 한양도성인데요. 한양도성은 조선왕조가 1392년에 건국되고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518년 동안, 무려 518년 동안 조선왕조가 유지가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한양도성이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장기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던, 역할을 했던 성벽이 바로 한양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양도성 그래 높지가 않으니까 투어하기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투어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비교적 수월하게 산책하는 수준으로 투어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흑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북악산에서 청운대 전망대고, 청운대 전망대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쪽 방향, 그리고 성벽이 보이시죠? 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 인왕산 방향입니다. 북악산 정상에 가려서 인왕산이 보이진 않는데요. 현재 서쪽 방향 인왕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인왕산하고 이곳 북악산을 연결해 가지고 이산 종주 투어도 많이들 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좋은 산을 투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방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에 북한산 국립공원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산 국립공원. 지금까지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촬영을 했는데요. 왼손이 너무 아파서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올라올 때는 이 자켓을 손에다 들고 이 와이셔츠만 입고 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하는 바람에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후에 동아마라톤 생애 90번째 풀코스에 출전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7시에 한국금융연수원 헬스클럽에 도착해서 시속 10km의 속도로 1시간 동안 10km를 달리고 9시부터 1시까지 강의하고 점심 식사하고 청와대 관람을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하고 이곳 북악산에 청운대 전망대에 와 있는데요. 현재 시각은 한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한 3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구름 낀 날씨고 바람이 불고 있어서 기온은 한 12도 정도 될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한 7, 8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올 때는 이 와이셔츠만 입고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만 입고 왔는데요. 지금은 약간 바람이 불고 추워서 자켓을 걸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북악산 서울 성곽길도 좋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좋은데 더더욱 좋은 것은 지금 북쪽 방향 비추고 있는 방향 북한산 국립공원이 정말 좋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감탄한다라는 국립공원이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22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22개 국립공원. 가장 먼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어디일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퀴즈.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1872년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바로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미국의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데요. 1872년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고,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196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이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세계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이고,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태백산입니다. 태백산. 조만간 대구 근처에 즉 경북 칠곡군의 팔공산도 23번째 국립공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마지막 국립공원이 22번째 국립공원인 태백산입니다. 원래 도립공원이었는데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 마지막 즉 가장 최근에 지정된 국립공원 22번째 국립공원이 바로 태백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지정된 지리산부터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까지 총 22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비추고 있는 북한산이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22개는 4가지 유형으로 대별이 됩니다. 4가지 유형. 첫째는 해안형입니다. 해안형은 태안해안 국립공원입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태안해안 국립공원, 안면도, 천리포, 말리포 이쪽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해안형 국립공원입니다. 해안을 태안반도 거기 해안 바닷가를 얘기하죠. 해안형 국립공원이 바로 태안해안 국립공원이고, 그 다음에 해상형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해상형 국립